이제부터 한국인들의 식당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한국은 스페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자 최악의 수준을 가진 민족이다. 여기 한국인들 때문에 자신의 식당이 망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스페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의 간청에 억지로 도착하게 된 한국에서 그 즉시 이럴 수는 없다며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노라라고 합니다. 제겐 정말 특별한 가족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벽증에 걸리신 아빠입니다. 저는 아빠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아빠처럼 산다면 정말 피곤하겠구나를 느끼면서도 결벽증이 아빠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니 결벽증은 항상 삶에 악영향만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빠는 자신의 특성을 살려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빠의 병적으로 깔끔하게 운영되는 식당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아빠의 유명 식당은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빠의 식당은 스페인에서의 인기를 넘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이름 날리는 식당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엄청난 국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부터 아빠의 식당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이 모든 원인을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대더라고요. 아빠가 이렇듯 모든 상황을 한국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한국을 죽도록 싫어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아빠의 식당의 유명세가 아시아에까지 퍼졌는지 웬 동양인 손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부터 아빠는 그동안 벌어왔던 돈을 전부 까먹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이 동양인들은 틀림없는 한국인이 맞다면서 한국 놈들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당도 완전히 망치고 있다며 분개하셨죠. 일단 아빠는 한국인 손님들은 멀쩡한 포크나 나이프, 숟가락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은 젓가락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한다며 모든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손에 묻은 각종 양념과 음식물 찌꺼기들을 자꾸만 테이블 식탁보에 묻혀댔기에 이로 인한 오염은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여 식당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꼭 10명 이상의 단체로 몰려와서는 대형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한 뒤 음식은 2개만 시키면서 서비스를 엄청나게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은 한국인이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민족이므로 자신들에게 잘 보인다면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거만한 내용이 담긴 번역앱을 건네면서 인원수대로 음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음식은 인원수대로 주문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음료는 인원수대로 달라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뻔뻔함이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값보다 서비스 음료의 값이 더 많이 들매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은 기꺼이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행동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각종 냅킨과 식기류,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전부 사라졌다는 거였고, 심지어 한국인 단체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까지 전부 집어먹는 추태를 보였기에 이를 본 손님들은 점점 아빠의 식당을 급이 떨어지는 저질 레스토랑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잠시 화장실을 간 손님의 스테이크와 와인을 전부 훔쳐먹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했고, 한국인들은 남의 음식을 훔쳐먹고도 다시 돌아온 손님에게 그러길래 왜 자리를 비워서 원인을 제공하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기에 이 때문에 벌어진 싸움으로 식당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소란으로 인해 당일 영업을 완전히 접고 가게 주인으로서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다고 했죠. 그러나 아빠가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학을 떼어버리게 되는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모든 공중 화장실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심지어 몇몇 식당에서는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도 별도의 화장실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무료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이런 아빠의 호의를 완전히 물러봤는지 화장실을 초토화시켜버렸죠. 이들은 한국에서는 화장실 칸이 전부 뚫려 있고 화장실이 문으로 막혀 있으면 답답해서 볼일을 못 본다며 임의로 화장실 문짝을 뜯어버리고 볼일을 봤는데요. 결국 식재료 납품 계약을 하러 가신 아빠가 식당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국인들은 식사를 하는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볼일을 받고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먹던 음식까지 내팽개치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어요. 특히나
비위가 매우 약하셨던 아빠는 문짝을 뜯고 볼일을 보는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며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좌식 변기를 사용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지 하나같이 변기 위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볼일을 받기에 변기 커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부 파손되어 버렸죠. 결국 아빠는 공중화장실 개방을 전면 철폐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공짜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지 아빠 식당의 무료 화장실은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 널리 퍼져 있던 상태였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은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구태여 먼 길을 찾아왔는데 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냐며 엄청난 항의를 해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한국인들은 거센 항의와 몸싸움까지 시도했고 결국 아빠는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아빠는 발목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으셨고 이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더해져 그만 식당을 잠시 영업 중지한 채 푹 쉬어야 했죠. 결국 애초에 깔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던 아빠의 식당은 한국인들 때문에 이미지와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하여 손님들이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아빠의 말을 들을수록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민폐짓을 일삼는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깔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인들은 세수를 안 하거나 머리를 안 감을 경우 아예 약속조차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청결에 있어서는 완벽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물론 한국인들의 매너와 시민의식 수준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한국인 친구들은 늘 먼저 베풀었으며 이들에게 공짜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지 남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늘 2배로 갚는 게 바로 한국인들이었거든요. 반면에 학교 내에는 중국인 학생들도 꽤나 많았는데 이들은 아빠의 식당에서 의문의 한국인들이 저지른 행동과 비슷한 행동들을 일삼았으며 늘 한국인인 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상태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 수준 높고 교양 있는 행동들만을 보여주자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쌓게 된 사람들은 한국인 손님들만 보면 서비스 음료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혜택들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인인 척을 하며 그러한 혜택을 가로채고 있었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러한 무료 혜택을 통받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스페인 사람들의 호의는 전부 엄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중국인들이 왜 한국인인 척을 하겠냐며 제 말을 통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만을 계속 유지하셨는데요. 만약 아빠가 문제의 실체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식당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결국 한 가지 묘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와 직접 한국에 가서 아빠 스스로 아빠가 본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였죠. 물론 저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아빠의 식당 문제 핑계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게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김에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냐며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다소 뜬금없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 내내 한국은 분명 지저분하고 더러운 국가일 것이 뻔하다며 결벽증이 있고 비위도 약한 자신이 그러한 지저분한 국가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겁에 질려하셨는데요. 그러나 아빠의 이러한 걱정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일단 인천공항에는 상당히 많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존재했는데요. 아빠는 평소라면 이러한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지저분하다며 아예 에스컬레이터 자체를 타지 않는 결벽증의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다리가 불편한 아빠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무빙워크 및 에스컬레이터는 지속적으로 소독하는 자동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클리너가 존재했고 심지어 AI 기반 매핑 시스템이 장착된 자율 로봇은 바닥, 좌석 공간, 심지어 벽까지 청소하고 소독하고 있었거든요. 즉, 한국은 완벽하게 청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청결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 입장에서 한국은 완전히 천국 같은 국가였던 것입니다.
사실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까지 청결에 매우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건 한국이 상당히 수준 높은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웬만한 선진국의 국가라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기술력에 투자를 하지, 청결에까지 신경 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청결을 위한 인프라에도 기술력을 투자할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이런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빠의 식당에서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은 도저히 말이 안 되었거든요. 물론 인천공항의 공기 상태도 매우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아빠처럼 예민한 사람이 아니기에 공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보통 실내 공간은 공기순환이 안 되어 매우 답답한데, 인천공항에서만큼은 그러한 답답함을 일체 느끼지 못하겠다며 도대체 이곳 공항의 비밀이 뭐냐며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아빠는 이건 절대로 참지 못하겠다며 애꿎은 공항 직원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한국인 직원은 그런 아빠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꽤 감이 좋으시군요. 인천공항의 실내 공간 곳곳에는 실시간 오염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AI 제어 공기청정기가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공항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장시간 공항에 머무르는 이용객들이 많기에 쾌적한 공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천공항이 AI 제어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 실내 공기질은 80% 이상 개선되어 공항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공항 청소 로봇은 또 어떻고요? 인천공항은 한국의 최첨단 AI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에 시범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이곳에서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무인 로봇 청소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무인 로봇 청소 인프라를 구비해둔 상태로 실내와 실외 모두 이러한 무인 로봇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율 로봇은 AI 기반 매핑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떤 영역도 지나치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이동을 하면서 바닥을 단순히 쓸고 닦는 수준을 넘어 쓰레기까지 인식한 뒤 주워 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인천공항의 공기질이 좋다고 느끼신 건 인천공항은 건물 안팎으로 청결 및 공기 유지 인프라를 구현해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저는 공항 직원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러한 기술을 구현해 두기는커녕 공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청소 직원까지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 상태기에, 스페인 공항은 지저분함과 악취가 공존하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를 자랑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벽함의 수준을 넘은 세계 최고의 모습을 어김없이 뽐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감탄을 연발하시면서도 약간의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아빠는 아무래도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선진국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므로 한국은 그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과시를 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왔죠. 한국은 스페인과 너무나도 격차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아빠가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이동을 했고,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인천공항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 입장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이는 화장실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중화장실은 모션 센서 수도꼭지, 비누 디스펜서, 핸드 드라이어로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신체 접촉 없이도 위생을 보장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칸막이에는 사용 후 좌석과 수세식 손잡이를 살균하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기에, 이건 세균에 대해 그 누구보다 민감한 아빠 입장에서 정말 천국 같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한계 때문에 아빠는 상당한 결벽증을 앓고 계심에도 이러한 신체 접촉이 일절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구비해두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식당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사람들이 만지는 수도꼭지와 비누 디스펜서 대신 개인 비누와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며 손을 닦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스페인을 마치 원시국가로 만드는 듯한 충격적인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이에 대한 큰 인상을 받았기에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려드리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화장실은 최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말한 것처럼 변기칸에 문이 뚫려 있거나 변기 커버가 부서져 있는 경우도 없었다며
아빠의 식당에서 민폐짓을 일삼았던 건 중국인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실 뿐이었어요. 아빠는 손 안 대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대체 어디에 있냐면서 이제 자신을 그만 좀 놀리라며 화장실 가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아무래도 아빠는 아직도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는 수준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서 평생을 자라서 그런가 한국의 미래적인 기술력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인천공항의 충격적인 면모는 그저 화장실에만 있지 않았고 결국 아빠는 인천공항을 나섬과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건 분명 꿈일 거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천공항의 건물 또한 청소 중이었는데 청소는 사람이 아닌 청소 드론이 직접 하고 있었거든요. 드론은 사람이 청소하기 어려운 바깥쪽 창문과 건물 외관을 완벽하게 세척하고 있었고 드론은 고압 워터젯과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여 사람이 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대체하고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스페인에서는 매우 유명한 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한국처럼 드론으로 청소를 하는 기술력이 없기에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고층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일 뿐더러 청소를 하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기에 아예 건물을 닦지 않기로 한 지 오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사람이 하기엔 위험한 일은 전부 최첨단 기술력으로 대체한 상태였고 결벽증이었던 아빠는 안 그래도 스페인의 건물은 너무나도 더럽다며 학을 떼고 있던 터라 한국의 놀라운 청소 모습에 더욱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한국은 자신에게 딱 맞는 국가라며 만약 자신이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지저분한 스페인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을 연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한국이 놀라운 국가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한국인들 개개인의 시민의식은 형편없을 게 분명하다며 여전히 한국인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을 파괴했다고 믿었는데요. 결국 저는 아빠의 똥꼬집에 학을 떼버리며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저희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고 잠시 길거리를 걷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리 한복판에는 웬 엘리베이터로 보이는 기계 하나가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길거리 한복판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니 이건 대체 어디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란 말인가? 저는 호기심이 들어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장소에서 저와 아빠는 일동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바로 한국의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였고 한국은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까지 구비해두고 있던 거였거든요. 사실 아빠의 발목 상태는 아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전부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고 한국에서는 택시를 타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는 것이 더욱 빠를 정도로 매우 체계화된 노선을 갖춰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몸이 편찮으신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이기에 택시 이용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을 떠올려 본다면 스페인 지하철은 엘리베이터 따위는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에스컬레이터 또한 그냥 구색만 갖춰놓았을 뿐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작동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즉, 스페인 지하철은 그저 계단만 있다고 보면 되고 이 말은 노약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리가 불편하신 아빠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속고만 살았는지 아니면 중국인들의 민폐짓에서 트라우마를 얻게 되었는지 분명 한국의 인프라에 감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이 정도로 호화로운 인프라가 전부 가동된다면 한국 지하철은 끔찍한 적자를 면치 못할 거라며 이게 정말 맞는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설물이 적자를 본다면 결국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전기 시스템 및 적자 문제로 결국 있는 에스컬레이터조차 운행을 중지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부유한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빠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지 연신 표정을 찌푸리며 이 나라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투성이라며 한국의 모습에 고개를 젓더군요. 그러나 늘 그래왔듯 아빠의 호기심은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에는 지하철표 발권과 각종 민원 처리까지 도와주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했고 아빠는 한국이라면 분명
이 키오스크를 허투루 만들지 않았을 거라며 기어이 상담 메뉴를 찾아냈고, 도대체 한국 지하철은 무조건 적자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는 한국의 지하철 이용료는 최고의 청결과 인프라 수준, 기술력 등을 전부 고려한다면 분명 턱없이 저렴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지하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며 계속해서 첨단화를 달성했기에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적자를 견딜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은 현대로템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기술 강국으로 열차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차 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에너지 수학 시스템을 지하철 선로와 통합했기에 생성된 에너지로 지하철 인프라를 가동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조명, 에스컬레이터 및 인근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고, 단일 노선은 운영 비용의 60%를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크게 기여하고 있던 거였죠. 스페인은 있는 인프라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국은 최신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5년 이내로 운영 비용을 전부 자체 생산 전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멋진 포부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고, 아빠에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약자를 배려하는 인프라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런 수준 높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빠의 가게에서 폐악질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절뚝거리는 아빠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한국인들의 자리 양보 배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철에는 노약자에 대한 다양한 배려석 또한 존재하고 있었기에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약자를 끝까지 생각하는 교양 높은 모습에 매우 당황하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남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문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배려석 따위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결국 아빠는 한국인들은 스페인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자신이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인들에 대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오해도 완전히 풀고 이제부턴 즐거운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겠구나 싶어 설레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렘이 경악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잔뜩 들뜬 아빠가 한국인들이 양보를 해준 덕분에 발목이 전부 나은 것 같다며 무리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대로 골절되었던 발목을 다시 접질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셨거든요. 아빠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는지 외마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꺽꺽거리며 숨도 제대로 못 쉬셨는데요. 저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빠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 온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행인들은 쓰러진 아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왔고 이내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한 젊은 남성은 아빠를 안심시키며 아빠가 다친 발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근처에 있던 학생은 즉시 긴급 지원 버튼을 눌러 영무원에게 상황을 알리는 듯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인들도 아빠가 쓰러지면서 사방팔방으로 떨어뜨린 짐들을 주워주며 그야말로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빠른 대응 덕분에 구조대원으로 보이는 한국인 2명이 곧바로 아빠에게 도착할 수 있었고, 아빠는 쓰러진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 향하게 되는 기적을 겪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숨 돌리나 싶던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빠를 도와주는 것처럼 부축하던 그들은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지하철 내부를 뱅뱅 도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하철 밖으로 나가는 게 급선무였지만 의문의 남성 2명은 지하철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듯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이들이 계속해서 지하철 으슥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 남성들은 구조대원이 아니며 이들은 아빠를 납치하는 것이 아니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노려 아빠가 병원을 갈 수 없도록 하고 돈을 지불해야만 비로소 아빠를 놔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며 돈을 버는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기하다가 조금이라도 접질리거나 병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당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저 막무가내로 제휴된 병원으로 끌고 간 뒤 병원의 커미션 수수료를 받고 병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고도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거죠. 만일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부상자를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석에 데리고 가서 버려두기에 저는 지금 아빠를 부축하는 남자들도 딱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은 시민의식과 인프라 모두 세계 최정상급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차였는데 한국도 이러한 수준 낮은 직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니 그 즉시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빠를 부축하는 남성들을 향해 맹렬히 눈을 부라리면서 아빠의 발목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며 아빠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들의 면상에 돈을 던지며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기 직전 이 남성들은 벼랑간 어딘가에서 움직임을 멈추었는데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움직임을 멈춘 곳을 확인한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병원이었고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조차 병원이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병원 인프라를 가진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빠를 부축해준 두 명의 남성은 아빠가 간호사의 손에 정상적으로 인도되는 것을 확인한 후 그저 감사 인사도 받지 않은 채 떠나버렸는데요. 저는 호의를 베풀고도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떠나버리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수준에 감탄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오해하고 눈을 부라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져서 그저 눈을 꽉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이곳 지하철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분명 지하철 내부에 있기에 별다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지하철 병원은 작긴 해도 있을 건 다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덕분에 아빠는 신속하게 전문적인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추가적인 골절은 없지만 발목 근육이 놀랐으니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전문적인 소견과 함께 스페인 병원에서 받았던 허접한 보호대 대신 더욱 전문적인 발목 보호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쓰러진 지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그 즉시 병원 치료까지 마칠 수 있다니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선진국이 분명했고 아빠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듯 그저 벙쪄 있을 뿐이었죠. 심지어 아빠가 쓰러진 이후 분명 한국인들은 아빠의 짐을 전부 주어줬지만 부축받는 중에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었는지 지갑만큼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영무실의 직원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서 아빠의 분실물로 추정되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니 분실물 보관소에 한번 들러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분실물 보관소에서 아빠의 지갑은 단 한 푼의 현금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잃어버린 지갑, 특히 현금이 아직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갑을 회수할 가능성은 0%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1%의 확률로 지나가던 시민이 지갑을 줍더라도 그것을 회수한 경찰이 현금을 꿀꺽 먹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현금만큼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한국은 몹시도 특별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아빠 또한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변함없는 정직함과 친절함에 압도당했고 스페인에서는 이것이 기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일상생활일 뿐이라며 혀를 내두르셨는데요. 결국 한국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아빠는 이젠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고 엄지를 치켜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왜 스페인이라는 낯선 국가에서도 늘 좋은 대우만을 받는 것인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수를 보냈죠. 아빠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본다면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며 혀를 내둘렀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당에서 폐악질을 했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된다며 제 말에 드디어 동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을 찾았다며 그냥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 아니므로 그냥 단호히 쫓아내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인들은 처음에나 아빠의 식당에 대소변을 싸놓고 도망간다든지 하는 터무니없는 보복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 중국 내에 아빠의 단호한 대응이 퍼졌는지 아빠의 식당을 찾는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버렸는데요. 결국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끊긴 아빠의 식당은 다시금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아가는 중이고 아빠는 이건 전부 한국 덕분이라며 자신의 한국행은 어쩌면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것 같다며 극찬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아직도 한국의 놀랍도록 깨끗한 모습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인프라가 눈에 밟힌다며 언젠가는 이곳 식당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며 진지한 말씀을 건네오셨는데요.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마음에 들던 차였기에 아빠가 하루빨리 한국으로 식당을 옮기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